반갑습니다. 울팍입니다. 어... 작성했던 내용. 반갑습니다. 울팍입니다. 좀 오래 쉬었습니다. 좀 오래 쉬었고요. 이거는 테슬라 인버스 바닥에 사서 요 라인에서 계속 매도를 했었죠. 아마 지금 이틀 정도 지났는데 요 라인을 타고 있어요. 지금 뭐 하방으로 갈지 상방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요거 매도한 시점에 레버리지를 샀는데 레버리지가 한 10% 정도 수익입니다. 2x 레버리지. 메가터치 매매했었고, KCTC, 동방, KCTC랑 동방 요거는 이제 그거는 제가 되게 많이 강조를 했던 종목이에요. 동방 KCTC 요거랑 이제 KLS이랑 인터지스 요렇게 있는데, 아마 인터지스가 동방이랑 같이 쿠팡 관련 물류 쪽으로 쿠팡 관련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오늘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중이 높은데 요 근래 계속 많이 먹었다. 이건 뭐야? 코스피 콜옵션? 이건 뭐야? 코스피 콜옵션. 여기 지지를 받았다가 이탈하잖아요. 밑에 사면 여기가 저항이 된다. 그거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저께인데 이닉스를 샀는데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이닉스 상한가. 비아는 며칠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살짝 튀어서 매도를 했습니다. 한국 패키지는 그 에코플라스틱이랑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지? 친환경 쪽 이재명 정책 중에 있는데 뭐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미트박스는 이제 지원금이 들어오면은, 지원금 들어오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그래서 미트박스가 가는 것 같아요. 소고기. 그거 말고는 뭐 미중 무역 분쟁에서 우리나라 관세 협상에서 뭐 소고기에 뭐가 있나?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트박스. 에코플라스틱 아까 말했던 한국 패키지랑 같이 친환경 쪽,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줄이고 뭐 그쪽으로 관련 정책해서 가는 거겠죠. 스맥은 이제 방에 회원분이라고 해야 되나? 방에 계신 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자리 괜찮아서 이제 매수를 했다가 더 위에서 팔았는데 없네. 어쨌든 매도를 했습니다. 스맥을 거의 한 20% 넘게 먹은 것 같아요. 한 10 몇 프로 되나? 동방 인터지스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동방은 어제 42%, HMM도 있나? HMM은 왜 없지? 그러고 보니까 북한농, 부산신항 관련주도 써놨는데 왜 없지? 특징주 여기 있나? 없는데. 사건 사고 및 뉴스 여기 있나보다. 아닌데, 이거는 종목명은 없는데.
부산신항. 근데 부산신항으로 따로 정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HMM 모르겠어요. 없네요. 어쨌든 HMM 그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면서 그 해수부 이전하는 것도 이제 북극신항이랑 관련이 있죠. 북극항로 개척 다 관련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뭉뚱그려져서 아니 뭉뚱그려진 게 아니라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HMM도 부산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이 HMM도 그랬고 동방 KCTC 요거 그거고 아까 스맥 89 444444 89 뭔 소리야. 일신바이오가 튀었습니다. 어제 오늘도 좀 튀었는데 오늘 어제 팔고 밑에 오늘 눌려서 다시 샀습니다. 샀는데 튀어서 좀 팔았다. 에너토크도 오늘도 매매를 했고 SND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엑셀 세라피틱스가 왜 튀었는지 모르겠어요. 장 초반에 상한가를 가까이 찍어갖고 사자마자 이제 요거 말고 다른 원래 더 밑에 있는데 요건 이제 분봉이어서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찍었는데 있었는데 추매를 했죠. 상한가 이 힘을 보니까 상한가 갈 것 같아서. 근데 상한가는 안 가고 여기서 이제 풀리길래 힘이 쫙 빠지는 것 같길래 전량 매도를 했는데 쭉 빠졌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었거든요. 한 27, 8%? 동방 3680, 3675. 근데 여기를 뚫어줬습니다. 뚫어줘서 더 위에서 매매를 했다. 그리고 재매수를 3675 부근에 했다. 마지막에 아마 여기 캡처는 거기까지 안 나올 건데 요 라인 부근으로 이제 물량을 잔뜩 실어서 또 재매수를 했다. 동방을 보면 이제 여기가 어저께까지인데 어저께까지가 여기까지 나오죠. 매도를 했는데 여기까지가 매도를 했고 이건 뭐지? 뭐 남은 거 이렇게 턴 건가? 하여간 했고 다시 쭉쭉 사서 팔고 쭉쭉쭉쭉 더 사서 오늘 튀어서 팔았다. 근데 3680을 뚫고 가길래 위에서 파는데 3680 요건 3680은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가 3680이구나. 이거는 하여간 요 라인이 지지를 받는 것 같아서 여기다 걸어뒀는데 매수가 체결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00원까지 갔어요. 동방. 이닉스 이거 어저께 상한가 갔던 거. 상 풀려서 상한가 갔을 땐 여기까지였죠. 이닉스 상한가에 다 털진 않고 많이 털고 풀려서 매수 오늘 다시 오늘도 거의 한 상한가까지는 아닌데 한 20 몇 프로 갔어요. 오늘도 해서 먹었다. 인터지스 어제 팔고 다시 샀다가 팔고 샀다가 팔고 이거 어저께 샀던 거죠. 어저께 다 팔았었거든요. 다 팔고 요게 이제 다 판 거예요. 다 팔고 샀다가 다시 설거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설거지를 했다. 동방이 4120원까지 갔네. 동방도 초반에 점으로 가자. 9시 44분 9시 44분이 대충 요 가격대인가? 3,300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9시 44분. 맞네. 3,300원 정도 됐네. 3,300원에서 점으로 가자. 상한가 가자. 이 말이죠. 수익률 3,300에서 4120. 말하고 나서 24%로 튄 거네. 뭐 그렇게 튀었다. 이거 아까
9시 40분경 동방 급등을 예상. 점 상한가 가까이 예상. 아홉 시 40분경 주가 3,300 내서 고점까지 4120까지 수익률은 24%. 색깔이 다르네. 어쨌든 동방이 그랬다. 어제 팔고 엄청 사죠. 어제 거의 판 거만큼까지는 안 되는데 한 판 거의 70% 정도 매수를 재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좀 팔아갖고 좀 많이 팔아서. 이닉스 이거 어저께 샀다가 상한가 갔다가 풀려서 매수 오늘 위에서 팔고 다시 매수 다시 튀어서 팔고. UNAI 이것도 더 위에서 팔았거든요. 48,000원 얼마까지 갔던 것 같은데. 3에어로직스 요거는 이제 2시 때 아마 요때 2시 때가 언제쯤이야? 아니구나, 이거 매도할 때가 15분이니까 7,790원 7,700원대 아니네. 수익률 7740 8500 3A 로직스구나. 이닉스가 아니라 9%. 이때 샀으면 이제 9%네요 상을 찍었거든요. 이때 사서 팔고 이제 저는 더 밑에 사긴 했죠. 그러니까 제가 9%라는 게 아니라 제가 요거 말했을 때 샀으면은 상가려나 했을 때 샀으면은 저는 요 라인 때 걸어뒀던 게 체결이 된 거예요. 여기 때 다 팔진 않았는데 좀 많이 팔았는데 체결이 돼서 상한가를 먹었다. 요게 이제 요때 사진 게 19% 수익이었죠. 상한가까지. 두 시 14분 4분경 주가 7740 상한가 달성 8,500 수익률 9%. 근데 재매수해서 상한가까지 수익률 19%. 이렇게 해서 19%다. 요거는 이제 오늘 매수한 종목인데 GC지놈이란 종목이거든요. 아이씨, 왜 안 내려와? 잘라 붙여. 씨, 열받게 하네. 잘라 붙여. 됐어. GC지놈이란 종목인데 정보 GC지놈 유전체 검사 뭐 이런 종목이래요. 뭐가 있나?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런 종목이다. 그리고 이거는 해외 선물 이제 항생인데 제가 이제 사실 산 거는 이때 샀거든요. 항생을 샀는데 전날 못 팔았어요. 매도를 못 팔았는데 이제 이날 고점을 찍고 빠졌을 때 0.9% 정도 수익이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걸어뒀는데 분명히 가격을 걸어뒀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피곤해서 잠들었나 봐요. 그래서 못 팔아서 존버했더니 여기를 뛰어넘었다. 그래서 2.4%. 굉장히 많이 샀는데 수익이 큽니다. 뭐 그 정도. CTK도 상한가를 먹었었는데 어제. CTK, 이닉스 또 뭐였지? 전일은 텔콘, 이닉스, CTK 상한가 달성. 금일은 아까 뭐였어? 엑셀 세라퓨틱스. 엑셀 세라퓨틱스 상한가까지는 아닌데 준 상한가. 또 뭐 있었지? 이닉스 연속 상승. CTK도 거의 연상한가 부분. 또 뭐 있어? 진짜 상한가 먹은 게 있잖아 하나. 3A 로직스 상한가 찍먹. 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닉스. 텔콘은 좀 일찍 팔았고. 근데 그런 것보다 동방, KCTC, 인터지스, KL넷 C 수익이 더 크다. 수익이 뭐라 그러지? 수익 높음. 동방, 이닉스, CTK, 3A 로직스, 엑셀 세라퓨틱스. 아 이거 왜 갔지? 물어봐야겠다. 다른 방에. 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 남편이 감사로 재직. 감사로 재직 중인데 뭐 이게 의미가 있나? 어쨌든 그래서 튀었다네요. 네,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일전 축구 해갖고 요즘 계속 뭐 축구 보고 막 하고 있는데, 축구 때문에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했더니 재료 소진이에요. 근데 닭주들을 보니까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어쨌든 그렇다. 관심을 가져볼 만은 하겠다. 단기적으로라도. 네, 뭐 오랜만인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설명할 것도 있고 교육할 것도 있었는데 그냥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뿅! 네, GC지놈 아까 얘기했고, 종배 삼성전자 에코아이, 삼성전자 에코아이 뭐 그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MM은 아직도 메리트 있는 구간이고, 동방이랑 뭐 KCTC를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초반부터 거의 상승 초입부터 계속 강조했던 종목들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비중도 계속 저는 많이 실었었고, 그래서 좀 수익을 많이 봤다.
이거 약간 정치 얘긴데, 제가 동방 KCTC 매매하기 때문에 북극 항로 관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막 유튜브들을 보면은 뭐 이재명이 친중이다 뭐 공산국가 된다, 또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안 했다,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답글을 자세한 내용은 캄보디아도 했는데 우리는 못했다 라는 유튜브거든요. 뭐 자칭 우파인가봐요. 근데 뭐 합의를 했는데, 영국은 소리를 줄이고 볼게요. 좀 다른 나라들 좀 봐라. 뭐 영국은 빠르게 움직여서 철강이랑 관세를 20% 낮췄잖아. 미국 소고기 매년 $50치 사주고, 소고기면은 미트박스? 관세 46%에서 20% 줄였대. 뭐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답글을 썼습니다. 일단 나토에 참여 안 한 이야기가 있어서,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강국가를 말하는 게 빠를 듯. 뭐 일본, 호주도 불참. G7에서 패신 당했다는 건 진심 지적 장애가 있지 않고서 무슨 기준으로 패신을 당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뭐 공격적으로 썼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또 일본이랑 미국이 틀어진 걸 모르는 건가? 뭐 이 이야기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건가? 전자권 전환 관세 협상 카드, 요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거 뭔 소리야? 전자권은 애초에 우리한테 없는데 가져오라는 게. 꺼내들었다고 하더라. 전자권 전환을.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간다고. 요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 일본도 25% 관세 때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캄보디아나 여기 위에서 거론했던 나라들보다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동맹에 가깝잖아요. 동맹에 가까운 국가인데 일본도 25% 관세를 때려 맞았고, 미국이 쌀 개방하라고 하면서 일본은 스포이드라고, 그러니까 버릇없는 아이, 스포이드라고 이제 버릇없는 아이, 뭐 제멋대로인 아이, 그런, 그러니까 비난을 했어요. 일본을, 동맹국인데. 그래서 이제 이시바가 동맹이고 나발이고 무시하는 거 못 참는다 했거든요. 뭐 그래서 돈 뿌린 거 이야기도 있어요. 뭐 1개월 동안 18조 푼 거밖에 못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한 달 동안 18조 추경 돈 뿌리기는 너네 집 아들내미도 할 수 있는 정책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8조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바로 요 링크를 올렸죠. 제가 바로 이제 요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시바 최대 37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서두를 것. 이시바도 돈 뿌린대요? 그럼 뭐 이시바도 일본도 뭐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라서 돈 뿌리는 건가? 이시바도 돈 뿌리는 건 알긴 함? 왜 이시바도 공산국가 되려는 것 같음? 오파들이 좋아 죽는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처럼 공산화하려고 돈 뿌리나 봄. 해서 뉴스 링크를 올렸죠. 하나 추가해서 말해줄게. 이제 제가 요거를 반 주요 원인이 이건데, 그러니까 굳이 이 유튜브를 찾아갖고 댓글을 본 이유가 이건데, 이재명 정책 중에 북극 항로는 알고 있냐? 그게 반중 정책인 것도 알고 있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반중 정책이라고 볼 순 없고, 기존의 항로가 이제 중국 쪽으로 가는데,
북극 항로를 하면 중국을 패싱하거든요. 중국이랑 리스크들 있는 중동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패싱을 해요.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무역의 항로를, 길을 쥐어 잡을 수 있는 그 패권국이 된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제 그거를 완벽히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거 미국에 동조해서 그거를 빨리 쥐어 잡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따지고 보면 중국의 1대1로에 중국이 1대1로로 무역을 해서 실크로드 무역을 장악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거스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반중인 거죠. 반중이고 친미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걸 하려고 하면 당연히 반중이 되는 거고 친미가 되는 거야.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 북극 항로 관련 공약이 트럼프랑 협상할 큰 카드가 될 거다. 거기에 노벨 평화상 좋아하는 트럼프의 북한 사랑은 덤이고, 뭐 트럼프는 뭐 종북이라고 해야 되나? 북한을 김정은 마이 프렌드 뭐 맨날 이러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주둔 비용을 더 내야 되는지 설명해봐라. 우리나라 주요 관세 협정의 골자는 주둔 비용 인상인데 그게 정녕 국익에 합당한 건가? 미국이 자기네 이득 하나도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주둔했겠냐? 사드가 왜 반대됐던 건데? 중국이 자기네가 레이더 사정권이라고 반대했던 거 아니야?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해서 얻는 실익이 없나?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네가 레이더 사정권이라고 반대했다는 얘기는 사드라는 게 그만큼 중국을 사정권 안에 범위로 둘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거를 굳이 한국에다 뒀다는 얘기는 뭐 물론 고고도 미사일 체계로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을 박는다는 좋은 허실이 있지만, 뭐 멀리는 이제 러시아랑 중국까지 얘네가 레이더로 관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주요 위치가 우리나라인데 그걸 포기하겠냐는 거지. 미국이 자기네 이득이 하나도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애초에 주둔을 했겠냐? 쉽게 얘기를 해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 빨리 어서 왜 안 켜져? 그래, 편집을 해야겠다. 미국이 지금 어이씨 안 보여.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마가라고 하지. 마가, Make American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n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 짓거리가 뭐야? 미국 우선주의, 미국 국익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자기네 국익에 전혀 이득이 안 되는데 굳이 여기서 주둔할 필요가 없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이 실제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주둔을 해서. 만약에 미국이 주둔 비용을 인상시켜 주려는 관세 협상을 빠르게 왜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주둔을 해서 얻는 이득이 없이 주둔을 한다면, 아프리카에서는 미국 같은 군사력이 필요한데 아프리카 같은데 왜 주둔을 안 해? 아프리카에도 주둔하고, 뭐 자기네가 필요한, 미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미국 우리 좀 와줘 이러면 다 주둔을 해야지. 뭐 대만에도 주둔하고 주둔을 해야 맞지.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랑 뭐 중국, 러시아, 북한 공산국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분단국가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달리 말해서는 최고의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초기지잖아요. 얘네랑 만약에 전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일 가까운 데서 얘네를 공격할 수 있고 또 1차 방어를 할 수 있고 하는 전초기지가 된단 말이에요. 지정학적
요충지가 된다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 달리 말하면 지정학적 요충지가 된다. 그게 미국이 주둔하는 실질적인 이유고, 미국이 자기네 나라 위대하게 한다고 마가 Make American Great Again 거리면서 관세 협정을 하는데, 관세 협상 그게 어딜 봐서 우방국에 대한 태도면 우리나라에 돕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보면은 쉬운 이야기인데 이런 거를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북극 항로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관세 협상에 키가 될 수 있다. 뭐 더 나아가서 해운 사업,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조선업이 많이 발달했는데 미국이 그런 쪽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쪽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좀 빨리 이걸 하려고 하는 취지도 아무래도 좀 그쪽이 있지 않나. 북극항로 쪽으로 해서 뭐 경제적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여태까지 해온 추세는 국방, 안보 이쪽은 이제 미국이랑 동맹이고, 경제 쪽은 좀 중국에 의존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중국. 근데 무역을 하게 된다. 그럼 이 경제를 미국으로 좀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경제조차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북극항로가 단순히 보기에는 그냥 그거 같지만 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차트상으로 물론 처음에는 매수를 했지만 이거 보면 볼수록 볼매네 해서 많이 비중을 실었던 거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올랐죠.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뭐 개별 종목들이 지금 사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오해해갖고 지금 뒤늦게 막 사갖고 나 때문에 물렸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은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위치다. 대신 아직 큰 폭의 상승은 좀 남아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